섬은 여전히 가슴이 뛰는 이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설레고 있는가? 예전엔 참 쉽게도 가슴이 뛰었다. 새 신발을 신는 날, 좋아하는 사람을 기다리던 시간, 처음 가보는 거리의 냄새마저도 나를 들뜨게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설렘보다 피로가 더 가까운 친구처럼 느껴졌다. 익숙한 일상, 반복되는 하루, 예측 가능한 감정들 속에 설렘이라는 단어는 점점 멀어져 갔다. 그러다 아주 작은 일이 내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퇴근길에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는 하늘을 보았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벅참이 가슴 깊이 차올랐다. 아, 나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날 이후 나는 일상 속에서 작고 따뜻한 설렘을 하나씩 모아보기로 했다. 이 책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누구나 겪는 평범한 인생 속에서 어떻게든 다시 가슴 뛰는 순간들을 찾아가는 기록. 넘어지기도 하고 망설이기도 하면서도 인생은 아직도 나를 설레게 한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건네고 싶었다. 부디 이 책이 당신의 하루의 도작은 설렘 하나를 선물할 수 있기를 바라며. 2025년 봄, 어느 창가에서. 송정자 작가 드림. 1장. 설렘은 어디에서 오는가? 요즘에도 가슴이 뛸 때가 있나요?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퇴근길 카페에서 무심히 내뱉은 말이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그 질문은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 조용히 앉아 내 하루를 흔들기 시작했다. 가슴이 뛴다. 설렌다고 말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다가온 게 언제였더라? 머리를 감을 때 거울 속에 낯선 주름이 보였던 순간도 할 일을 다 끝낸 뒤. 밀려오는 공허함도 설렘과는 거리가 멀었다. 감정이 너무 오래 굳어버린 탓일까? 기억을 뒤적이자 아주 오래된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초등학교 3학년. 운동회 날 아침이었다. 엄마가 싸주신 주먹밥 도시락, 흙먼지가 풀풀 날리던 운동장, 하얀 체육복. 내가 몰래 좋아하던 친구가 내 옆에 앉아 사탕 하나를 내밀었다. 단순한 그 순간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건 아마도 내 인생의 첫 설렘이었다. 그 이후로도 작은 두근거림은 내 인생 곳곳에 있었다. 첫 발표를 앞두고 떨리던 손, 몰래 쓴 편지를 내밀던 고등학생 시절 대학 합격 발표 날, 새벽녘의 침묵, 그리고 첫 출근 날의 구두 소리. 그런데 이상하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순간들이 점점 줄어들었다. 감정이 무뎌진 것 같기도 하고 어느새 감정보다는 효율, 기대보다는 계산이 앞서게 된 것 같기도 했다. 나에게 설렘이 사라진 이유는 아마도 실망 때문이었을 것이다. 기대한 만큼 실망했던 순간들 한껏 들떴다가 상처받았던 경험들, 사람에게 일에 산 자체에 질려버린 날들이 나를 무장시켰다. 그리하여 나는 스스로에게 설렘을 금지시켰다. 기대하지 말자, 그러면 실망도 없을 테니까. 하지만 설렘을 차단한 채 사는 삶은 너무 조용했다. 잃어버린 감정만큼 인생의 색감도 바래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어느 순간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롭게 느껴졌다. 어느 봄날 퇴근길에 우연히 지름길이 아닌 골목길로 들어섰다. 그 길에는 오래된 책방이 있었고 문 앞엔 오늘의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삶은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도 스스로를 설레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문장을 본 순간 가슴속 어딘가가 찌릿했다. 그래서 그날 이후 나는 아주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다. 식탁보를 바꿔보고 평소 마시던 커피 대신 낯선 블렌드를 주문해보고 혼자서 조조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그건 아마도 익숙함 속에서 발견한 낯선 설렘 때문이었을 것이다. 설렘은 특별한 날에만 오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매일 똑같은 하루 속에 숨어 있었다. 우리가 조금만 귀를 열고 눈을 들고 마음을 느슨하게 해준다면 그 설렘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괜찮아, 아직도 너를 설레게 해줄 일이 참 많아. 그러니 이제는 다시 묻고 싶다. 당신은 요즘 무엇에 가슴이 뛰나요? 혹시 그 대답이 당장 떠오르지 않더라도 걱정 마세요. 당신은 아직 살아있고 살아있는 우리는 언제든 다시 설렐 수 있으니까요. 2장. 평범한 하루에도 반짝임은 있다. 우리는 종종 특별한 순간만을 기다리며 산다. 휴가, 기념일, 누군가와의 약속, 혹은 인생을 바꿔줄 무언가.
하지만 그런 특별한 날은 1년에 몇 번이나 될까?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그런 날들이다. 눈 뜨면 알람을 끄고 출근 준비를 하고 똑같은 길을 지나고 퇴근 후 침대에 누워 다시 내일을 준비한다. 이따금 그런 일상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뭔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가슴이 막힌다. 하지만 조금만 멈춰서 다시 바라보면 우리가 지나치고 있는 평범한 하루 속에도 생각보다 많은 반짝임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순간 창문을 열었을 때 들리는 새소리, 반려동물이 졸린 눈으로 다가와 몸을 부비는 그 따뜻한 무게. 출근길 지하철에서 우연히 들은 노래가 마치 내 이야기처럼 들릴 때도 있다. 한 번은 너무 지친 날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다. 냄비 뚜껑을 열었는데 김이 피어오르며 후루룩 끓는 그 소리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풀렸다. 이렇게 따뜻한 순간도 있구나 싶었다. 별거 아닌데 눈물이 날 뻔했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사실 평범한 하루라는 건 환상일지도 모른다. 모든 하루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오늘이고 그 안엔 분명 작지만 확실한 반짝임이 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걸 볼 틈도 없이 지나친다는 거다. 사실은 우리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서 작은 반짝임이 마음속까지 닿지 못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요즘 하루에 한 번씩 나만의 빛을 찾는다. 작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것들이지만 그걸 발견하는 순간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예를 들어 어느 날 퇴근길에 골목에서 한 아이가 친구에게 사탕을 나눠주며 웃고 있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게 내 하루의 빛이었다. 또 어떤 날은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워있다가 문득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하는 말에 그냥 아무 일도 없었지만 눈물이 찔끔 났다. 그날의 빛은 엄마의 안부였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빛을 품고 살아간다. 그건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대단한 건 아닐지도 모른다. SNS에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념할 만한 것도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 빛들은 우리를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게 만들어준다. 그러니 너무 특별한 순간만을 기다리지 않아도 괜찮다. 반짝임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 우리의 눈길이 머무는 곳, 우리의 마음이 스치고 지나가는 그 짧은 순간에 있다. 오늘 당신의 하루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을 건드린 조그만 빛 하나쯤 있었기를. 그리고 내일도 그 빛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기를. 삶은 그렇게 조금씩 다시 설레기 시작하니까. 3장. 변화는 언제나 늦지 않았어야. 우리는 가끔 변화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 어떤 사람은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 나이에 변화한다고 해서 뭔 소용이겠어? 라며 자신을 속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 나는 한때 변화를 두려워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변화는 언제나 힘들었다. 친구와의 사이, 연인과의 관계, 가족과의 소통 모두 익숙한 관계일수록 그 변화는 더욱 더 두려웠다. 사람들은 대부분 나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나와 같은 패턴 속에서 살아간다. 그것이 편하고 안정적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편안함이 곧 고정관념이 되어버린다. 처음엔 그저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했다. 그 변화는 서서히 다가왔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깊이가 줄어들고 서로의 관심사나 생각에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차이를 마주할 때마다 나는 그저 지나쳐버렸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런 거 아니겠어? 조금 멀어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그 관계가 끊어졌을 때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깨달았다. 변화는 언제나 늦지 않았어야. 그때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많았지만 나는 변화를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 변화가 두렵다고 피하기만 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결국 나를 멀어지게 했다. 그게 관계에서 변화를 놓쳤다는 것이었다. 어릴 적 나는 변화를 쉽게 받아들였다. 친구들과 싸우고도 금세 화해하고 서로의 다른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 사이에서의 변화는 점점 더 두려운 것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끝이야. 그럼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런 불안감이 마음을 움츠러들게 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바뀌지 않길 바라는 순간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그렇게 고집부리며 변하지 않기를 원했을 때 사실은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음을 몰랐다. 사람 사이에서 관계의 변화는 항상 어려운 법이다. 우리는 변화를 피하려고 애쓰고 그로 인해 더 큰 불화가 생기기도 한다. 서로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결국 관계는 그렇게 정체된 채로 남게 되며 점점 더 상처가 깊어지고 결국 멀어지게 된다. 나는 그것을 깨달았다. 변화가 없으면 관계는 점차 식어간다. 서로의 기대와 감정이 부딪히고 그 모든 것이 무심코 쌓여 관계의 벽을 만든다. 하지만 그 벽을 넘지 않으면 결국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언제부터였을까?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해졌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기보다는 그 차이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더 솔직해졌다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었다면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그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그저 변화를 두려워했고 그로 인해 소중한 관계를 놓쳤다. 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하면서도 나는 자주 생각했다. 변화를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변화는 언제나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내가 조금 더 먼저 다가갔던 순간, 내가 조금 더 솔직하게 말했던 그 시간들에서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작은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쌓여서 커다란 갈등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할 수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든 그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내가 조금 더 변할 준비가 되었을 때 상대도 그 변화에 맞춰 변하게 된다.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가 아닐까? 우리는 각자 다른 시간 속에서 자라고 서로 다른 속도로 변해간다. 그 변화의 속도가 맞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고 그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갈 것이다. 하지만 그 변화가 맞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관계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그 변화가 결국 우리가 관계 속에서 진정한 연결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다. 늦은 건 절대 아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변화는 언제나 시작될 수 있다. 때로는 내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깨닫는다. 내가 변할 때 상대방도 그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다시 설레는 마음을 느끼게 된다. 변화는 항상 두려운 것 같지만 결국 변화가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깊게 만든다. 내가 나아가기 위해, 내가 다시 설레기 위해였던 관계에서든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변화는 언제나 늦지 않았어야.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관계는 다시 변화하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다시 가슴 뛰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 변화는 결코 늦지 않았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느낀 변화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혼자서 감당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 변화가 결국 나를 성장하게 만든다. 내가 변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변화는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며 서로의 마음을 다시 맞추고 진정한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된다. 사장.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설렌다. 인생에서 설렘이란 감정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이 아닐 때가 많다. 가장 진한 설렘은 결국 사람으로부터 온다. 그 사람의 한마디, 눈빛, 또는 아무 말 없이 함께한 시간에서 우린 설렘을 느끼곤 한다. 우리는 언제나 관계 속에서 설렘을 찾고 그 설렘이 다시 우리의 하루를 채워간다. 어릴 적 나는 자주 설레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두근거렸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기대감에 하루가 즐겁게 흘러갔다. 그 당시 나는 아무리 사소한 순간에도 설렘을 느꼈다. 누군가와 손을 맞잡는 것 같은 책을 읽고 그 감정을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졌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설렘을 쉽게 느끼지 못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차 복잡해지고 서로가 가진 기대와 부담이 쌓여가며 설렘은 멀어져 갔다.
내 마음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타인과의 소통은 점점 어려워졌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끔씩 누군가로 인해 가슴이 뛰는 순간을 느꼈다. 그 순간을 잡고 싶었지만 그건 너무나도 간헐적이고 짧았다. 그래서 나는 자주 이런 생각을 했다. 설렘은 이제 사라진 것인가? 혹은 이 나이에 설렘을 느끼는 건 어리석은 일일까? 이런 질문들이 내 마음속에 꽤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러던 중 나를 정말 설레게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그 사람은 오래된 친구였다. 늘 함께 있던 친구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람에게서 새로운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 사람의 말투, 웃음, 그 사람의 목소리 모든 게 예전과 달리 다가왔다. 그리고 내가 그 친구를 바라볼 때 그 친구의 작은 변화에서 새로운 설렘이 피어났다. 그 친구가 나에게 건넨 작은 위로의 말 서로 아무 말 없이 웃었던 그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나를 다시 설레게 했다. 그 친구가 나에게 전해주는 에너지가 나를 변화시켰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다시 설렘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설렘은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감정이었다. 그 사람을 통해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설레는 것이지 어떤 외적인 요소나 변화로 설렘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깊은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이 다시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 우리 안의 진심이, 서로의 이해가, 그 관계의 진정성이 설렘을 만들고 그것이 다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 설렘은 단순히 사랑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설렘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정이다. 그 설렘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남아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었을 때 그 설렘은 다시 가슴속에서 피어난다. 어느 날 나는 다시 그 설렘을 느끼기 위해 노력해보았다. 가까운 사람에게 오랜만에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해보았다. 서로 웃으며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감정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를 깨달았다. 그때 나는 다시 확신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설렌다. 그 설렘은 사랑의 시작이 아닐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존재 자체에서 비롯된다. 서로가 존재하고 서로가 서로의 시간 속에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설레게 만든다. 그 설렘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타인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설렘을 다시 찾는 첫걸음이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설렌다. 누군가의 미소, 그 사람의 손길, 그 사람이 내게 말해주는 한마디의 따뜻함 속에서 우리는 다시 설렘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은 언제나 우리를 설레게 하고 그 설렘이 우리의 하루를 빛나게 만든다. 나도 이제 다시 그 설렘을 믿는다. 그 작은 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은 그 순간들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그래서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설레는 것이다. 5장.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설레면 되니까. 우리는 종종 실패를 두려워한다.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이미 한 번 실패한 일이면 다시는 도전하지 않기로 결심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실 실패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경험이다.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 실패는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의 일부분일 뿐이다. 어릴 적 나는 항상 처음에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도전했다. 실패가 두려워서 멈추기보다는 그 실패가 일어난 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찾았다. 어린 시절의 나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내게 너무 조심해라고 말했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점점 더 내 발걸음을 늦추었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마음속에 들려오는 건 실패를 경고하는 목소리였다. 이건 내가 잘할 수 없을 거야. 너무 늦었어. 이미 기회는 지나갔어. 그때와 다르게 이제는 시간이 부족해.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때마다 나는 점점 더 도전하지 않게 되었다. 실패의 그림자가 나를 짓누르며 나는 그 무게에 눌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때 어느 순간 문득 깨달았다.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설레면 되니까.
내가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이유는 실패가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배우며 성장한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실패가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예전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많이 고민했다. 그 결정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지, 실패하면 그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항상 걱정했다. 그러다 문득 어차피 나는 언제나 실패를 두려워할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실패 이후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다시 설렐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나는 실패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기 시작했다. 실패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배우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다. 실패는 나를 나 자신보다 더 잘 알게 만들어준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고쳐야 할지, 무엇을 더 배우고 싶은지 깨닫게 되는 것이다. 실패는 나를 성장시키는, 나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실패하고 나서 다시 설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설렘은 단순히 성공이나 목표를 이루었을 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다. 실패한 뒤에도 다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설렘을 느낄 수 있다. 설렘은 우리가 꿈을 다시 꾸고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 마음이 있으면 실패해도 괜찮다.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설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그 설렘 때문이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대신